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어제 확대 간부 회의에서 지난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한 결과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증원은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지사는 또 전국에 의대를 신설할 경우 창원 지역 의대 신설부터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정부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혜 논란이 제기된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이 결국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만 남긴 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밀양시의회에서는 이 사업에 1,500억 원을 투입한 밀양시가 매년 20억 원이 넘는 적자를 떠안아야 할 형편이고 민간 사업자의 기부 약속 이행은 불투명하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양시가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전임 박일호 시장 때 추진한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 민자사업자와 밀양시가 각각 8대2로 투자해 민자사업자는 골프장 등을 짓고 밀양시는 스포츠시설과 농촌과 문화체험시설을 지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자사업자는 지난해부터 골프장 영업을 시작했고 농촌체험시설 등도 올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밀양시가 지금까지 투입한 사업비는 1,500억 원. 그러나 밀양시는 시설 운영비 적자 20억 원 이상을 매년 부담해야 하면서 특혜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24억 정도가 이렇게 적자 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이 예상돼서나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는 올 연말 되면 추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30억이 훨 넘을 것이다. 특히 이 사업은 운영 이후 기부 체납하는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민자사업자가 골프장을 소유합니다. 그렇기에 골프장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 일부를 밀양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토지 수용 허가를 받았지만 아직 기부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밀양시가 지난 9월 보유 지분 20%를 시의회 승인도 없이 민자사업자에게 넘긴 사실도 논란입니다. 밀양시가 민자사업자를 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진 셈입니다. 주지 협약서에 나와 있는 우리 기반시설 준공과 분양 대금 완납 후에 지분을 해서 11월 달에 지분을 정리했습니다. 밀양시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밀양시와 민간 사업자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의혹 해소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 밀양시의회는 특위 활동 결과에 따라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경남개발공사 여자 핸드볼팀이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창단 첫 6연승으로 정규리그 2위까지 올라 만년 하위권의 서름을 털어내며 플레이오프 진출도 노리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맞고 또 맞고 쏟아지는 공격에 골키퍼의 선방이 이어집니다. 뒤이은 매서운 공격, 속임 동작 뒤 날카로운 슛과 상대 골키퍼 키를 살짝 넘기는 재치 있는 슛은 핸드볼만의 재미입니다. 60분 혈투 끝에 경남개발공사가 광주도시공사를 꺾고 창단 첫 6연승을 일궈낸 순간입니다. 왜 이러지 싶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다들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서 선수들이 이제 이겨가는 방법을 아는구나 싶었어요. 경남개발공사 여자 핸드볼팀은 승률 80%를 기록하며 정규리그 2위까지 뛰어올랐습니다. 2007년 창단 이후 최고의 성적. 만년 하위권이던 과거와 달리 올해는 돌풍의 주역이 된 겁니다. 현재 경기당 평균 득점은 4위로 8개 팀 가운데 중위권이지만 실점은 가장 낮습니다. 짠물 실점에는 경남 출신 국가대표 수문장을 지낸 오사라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공격수와 눈과 손에서 제가 시선을 떼지 않았던 점이 이번에 좀 좋은 방어율로 이어졌던 것 같고 지금은 저희 유니폼에 한번 별을 달아보자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경기장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다른 팀보다 피로 누적도는 높지만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는 요즘 선수단은 영화 우생순보다 더 최고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강팀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선수단과 똘똘 뭉쳐서 매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한번 내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시즌 절반을 남겨둔 현재 선두와는 단 한 게임 차. 오는 9일 경남개발공사 핸드볼팀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SK 슈가 글라이더즈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벌일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0여일 앞두고 여야가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천 신청자 접수를 마감한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어제까지 면접을 끝내고 오늘부터 경선 지역을 발표합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경남 지역구 16개 선거구의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는 모두 75명. 경쟁률은 4.6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평균 3.35대 1을 웃돕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없는 김해을 선거구에 9명이 신청해 경쟁이 가장 치열했고 무소속 하영재 의원 지역구인 사천남의 하동 선거구에도 8명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통영 고성 선거구에는 정점식 의원이 단독 지원해 사실상 공천이 확정된 셈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부적격자를 서류 심사로 걸러낸 뒤 경쟁력 평가 여론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별 면접은 오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진행됩니다. 정권 교체 완성을 위해서는 이번 경남 16개 선거구에서 과거 13석 그 이상을 얻도록 도민들의 선택을 받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까지 면접 심사를 마치고 오늘부터 경선 지역을 발표합니다. 경선은 오는 15일부터 치러지며 단수 후보 선출 등 선거구별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경남 16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자를 낼 계획입니다. 기존의 현역 국회의원 3석을 수성하고 그리고 6석을 추가해서 경남의 정치 권력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준비된 후보들과 함께 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20일 전인 다음 달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KBS 창원방송총국은 오는 4월 22대 총선과 관련해 지역구별 선거 구도와 현안을 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경남의 진보 1번지라 불리는 창원 성산구와 보수 정당이 굳게 지키고 있는 창원 의창구를 짚어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진보정당과 보수정당이 번갈아 깃발을 꽂으며 경남의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린 창원 성산구. 단일화 없이 치러진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이 탈원했습니다. 야권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큰 변수지만 이번에도 단일화 가능성은 낮게 점쳐집니다. 국민의힘은 3선에 도전한 강기윤 의원, 김석기, 배종천, 장동화 간 공천 4파전, 야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녹색정의당 여영국, 진보당 이영곤 후보가 탈환을 노립니다. 도농 복합 특성의 원주민이 많은 창원 의창구는 보수정당이 한 번도 자리를 내어준 적 없는 곳입니다. 최근 주요 선거에서도 야권 득표율이 40%를 못 넘었습니다. 변화의 조짐은 있습니다. 몇 년 새 북면과 중동 등 대단지 아파트로 유입된 상대적으로 젊은 표심이 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육선 도전의 김영선 의원, 김종양, 배철순, 장영기, 김상민, 엄대호 6명이 공천 경합 중입니다. 민주당도 김기훈, 김지수 예비후보 2명이 나섰고 진보당도 정혜경 후보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창원공단이 걸쳐 있어 노동자층이 두터운 곳으로 평가됩니다. 진보단체 등이 승산이 있다며 1대1 구도를 만들려는 이유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부의 노동 민생 정책에 대한 평가와 원전, 방위산업 육성 등 경제 의제가 부각될 전망입니다. 또 50년을 맞은 창원 국가산단 제조업 제도약, 제2국가산단 기반 조성 등을 위한 정부 정책 뒷받침을 이끌어내는데 국회 역할이 중요합니다. 창원 산업선 등 신규 철도망 구축과 지역 수건인 트램 도입 등도 정부 예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창원 청년 인구 감소의 절반이 발생한 의창구 등 인구 100만 명이 무너질 창원 성장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도 자치단체와 함께 고민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이어서 오는 4월 10일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 후보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창원시 진해구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은 재선의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길 예비후보입니다. 진해구 지역위원장과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상근 부회장을 지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예비후보입니다. 해군 참모총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하용 예비후보입니다. 11대 경남도의회 의장과 1대 2대 창원시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춘덕 예비후보입니다. 12대 경남도 의원과 2대 3대 창원시 의원을 역임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성희 예비후보입니다. 21대 총선 예비후보에 나섰고 현 고려대 공공정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시 진해구 예비후보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흐린 하늘에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은 2.8도로 예년보다 높았는데요. 한낮에는 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설 연휴에는 창원의 한낮 기온이 10도까지 크게 오르는 등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한편 남아있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오늘 오전까지는 서부 지역 곳곳에 약하게 비나 눈이 이어지겠는데요. 비나 눈은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내륙을 중심으로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부 지역에 5mm 미만, 눈으로 내린다면 서부 내륙에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도, 창녕이 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7도, 김해가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도, 거창이 1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8도, 산청 6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우리 지역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 설 연휴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고성군 상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3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80제곱미터와 화목 보일러가 타 소방서 추산 4,8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목 보일러를 피워놓고 집을 비웠다는 집주인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의 내부 자료 유출 시도를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기술자 신원과 자료를 담은 이동식 저장 장치 개수 등을 국가정보원과 합동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사천 카이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은 KF-21 관련 자료를 담은 이동식 저장 장치를 갖고 있다가 적발돼 현재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